경제 성장과 물가의 관계, 물가와 화폐 가치의 관계, 금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경제 지표가 매일마다 나오는데 이 경제 지표를 나의 거래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을 알 수가 없다? 경제 성장에 관한 사이클을 알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경제 지식도 쌓으면서 매일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이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화폐가 연관된 통화상을 내가 거래하면서 나는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래를 하시면서 손실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반전 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거. 현재 추세에 안겨서 같이 흘러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 자꾸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랐으니 이젠 내려가겠지. 반대로.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가겠지. 반대로. 무엇보다도 이런 추세를 판단해서 이 추세에 내가 안겨서 트레이딩을 같이 즐긴다는 거. 이 부분을 우선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게 저하고 같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사이클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는 항상 이 사이클을 통해서 순환되고 반복이 되면서 이 경제가 계속 이어갑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뜨겁게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의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과열되겠죠. 과열되고 팽창되고 그 이상으로 거품이 낄 때도 있겠고요. 그렇게 과열되고 뜨거워진 경기가 이제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겠고요. 그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크게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겠고요. 경제 성장 및 회복, 그 다음 단계가 과열 및 팽창, 그리고 침체 및 하락, 다음이 불황이 되겠죠. 물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바닥을 치는 바닥 경제가 출현을 하겠죠. 그리고 과열된 경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거품 경제가 출현하기도 하겠고요.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나라의 기업들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기업의 활동이 많아지면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서비스도 많이 나오겠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겠죠, 당연히. 이렇게 내수 경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 그 나라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건은 한정이 돼 있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 값어치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물가와 화폐의 가치의 상관관계인데, 한 나라의 물가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보면 나한테 지금 한국 돈 1,000원이 있어요. 이 1,000원으로 제품 하나를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사과를 하나를 살 수 있는 게 1,000원입니다. 자, 근데 물가가 오릅니다. 사과값이 이제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됐어요. 자, 근데 나한테 가진 돈은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사과 한 개 살 수 있었던 걸 이제는 반 개밖에 못 사겠죠. 사과 하나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1,000원의 화폐가 지닌 가치가 옛날에는 사과 한 개였는데 이제는 사과 반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는 계속 과열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기업들의 활동이 계속 많아지면서 무언가 일을 벌리려는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기업들이 자비를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아니죠. 큰 기업일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겠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한 달에 대출 건수가 2건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5건, 10건이 돼요. 자, 그러면 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일단은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은행은 무엇으로 돈을 번다? 우리 일반 개인들이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펀드를 들고, 이게 은행이 돈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은들 은행에서는 사실상 이자가 나가야 되는 지출입니다. 은행은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대출로 돈을 벌어요. 대출로.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고 매달마다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대출이자. 이 대출이자가 바로 은행이 돌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은행은 이 대출이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기업들이 은행에 많이 찾아와서 대출을 많이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은행의 금리가, 물가가 아까 오르듯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은행에 찾아와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은행의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서 은행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우리 기업도 은행에 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다. 근데 금리가 옛날 금리가 아니네 이제. 금리가 옛날보다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는 기업들이 이제는 한계를 느끼겠죠. 금리가 너무 세니까. 대출이자가 너무 세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서서히 내리막을 타게 되겠죠. 경기 과열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제 체제의 균형이 무너질 거고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출현을 할 거고 그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대출 건수가 줄고 사람들이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돈을 쓰려는 은행 금리가 높은데 돈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은행에 그냥 돈을 모셔두면은 그 금리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저하가 되겠죠.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 심리 저하. 자, 그러다 보니 이 은행 금리가 일선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한계를 느끼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경기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열됐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침체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은 많은데 그거를 사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어요.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을 내리겠죠. 시장에서 이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경기 침체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물가하고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2,000원 하던 사과가 다시 1,000원으로 내려옵니다. 나한테 있던 1,000원이 옛날에는 반밖에 못 사던 게 이제는 한 개를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됐다? 올라간 거죠.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사과 반 개 샀는데 이제는 한 개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는 대출받는 기업들이 적어지면서 금리까지 같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경기 불황이 이어지게 되면 마침내 그 경기는 바닥 경제, 바닥을 찍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다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또 돈을 풀어서 쓰기 시작을 할 거고 이러면서 다시 경제는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했는데 예전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뭐다?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 미국에서 연준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금리를 인하한대요. 자, 금리 인하는 화폐 가치와 어떻게 된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화폐도 같이 하락한다는 거. 금리와 화폐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경제 사이클을 머리에 집어넣고 매일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시고서 이 나라에서 이 발표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경제학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와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화폐 가치는 어떻더라? 그 통화상을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으면 이 통화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게 지금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경제지표를 보고 그동안에는 정말로 나하고는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았던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경제 사이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